도심으로 달리는 자전거 흑상희 작가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웃음과 가족의 훈훈한 열기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작은 용기가 살아있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발걸음이 분주하게 오가고 따뜻한 햇살이 교정 위에 조용히 내려앉은 한 학교의 봄길에 자전거를 타고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군가의 생일을 함께 준비하는 가족의 마음이 환경을 지키며 우정을 배워가는 아이들의 마음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꿈을 바라보는 한 소년의 용기가 모두 한편의 동화처럼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스토리를 조금 더 따뜻하게 열어줄 곳 안드레아 보첼리의 샴페인을 듣고 오겠습니다. Ricordi, c'era stato un invito, stasera si va tutti a casa mia. Così cominciava la festa e già ti girava la testa. Per me non contavano gli altri, seguivo con lo sguardo solo te. Se vuoi t'accompagno, se vuoi la scusa più banale è rimanere soli io e te. E poi gettare via il perché, amarti come sei, la prima volta, l'ultima. Champagne per un dolce segreto, per noi un amore proibito. Ormai resta solo un bicchiere ed un ricordo da gettare via. Lo so, mi guardate, lo so, vi sembra una pazzia brindare solo senza compagnia. Ma io devo festeggiare la fine d'un amore. Cameriere, champagne. 첫 번째로 만나볼 작품은 김기선 작가님의 동화 동구야 생일 축하해입니다. 이 작품은 한여름밤의 가출 시리즈 중 한 편으로 동생의 생일을 위해 온 가족이 마음을 모으는 따뜻한 하루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김기선 작가님의 작품들은 황보양성 낭송가님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동구야, 생일 축하해. 달그락 달그락 접시 소리가 들린다. 오늘도 어김없이 엄마와 누나의 목소리가 들린다. 동이야, 동이야, 엄마 좀 도와줄래? 네, 엄마. 오늘 동구 생일이잖아. 미역국 끓이고 바쁘네. 동이가 식탁 준비 도와주니 참 좋다. 저녁에 파티도 하자. 네, 엄마. 정말 신나요. 제가 식탁 준비 도울게요. 누나의 목소리를 듣고 나는 얼른 일어나 주방으로 갔다. 엄마, 동구가 좋아하는 잡채는 꼭 만들 거죠? 동식이 일어났니? 그럼 동구가 좋아하는 음식이니 꼭 해야지. 동구만 좋아하니? 우리 아들, 딸 모두 좋아하잖니. 엄마 사랑해요. 누나랑 파티용품 사서 꾸미기로 했어요. 그리고 예쁜 케이크도 만들기로 했어요. 오, 정말? 우리 동구가 너무 좋아하겠다. 엄마는 벌써 기대되는데? 고맙다. 나는 양이에게 밥을 주고 식탁 앞에 있는 작은 종을 쳤다. 우리 집은 언제부터인가 종을 쳐서 가족들 모이라는 신호를 보낸다. 그래서인지 때가 되어 종을 친 후 10분이면 모두 모인다. 식사하세요. 빨리 나오세요. 밥 준비 다 됐어요. 아빠는 가족들이 식탁에 모두 앉으면 감사의 기도를 한다. 여보, 아침 준비하느라 수고했어요. 얘들아, 도와줘서 고마워. 우리 가족은 아침을 맛있게 먹었다. 아빠가 먼저 일어나 회사에 가시고 누나와 나는 학교에 가고 동생은 유치원에 갔다. 오늘은 특별한 날, 동구의 생일.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 어느 날보다 빠르게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김기선 작가님 반갑습니다. 작가님의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들의 마음을 그림책으로 읽고 이야기로 전하는 동화 작가 김기선입니다. 예. 저는 아이들과 함께 생활한 지 좀 오래됐어요. 유치원 보조교사로 시작해서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예. 그 시간들이 쌓여서 지금은 문학 박사로서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 매개체가 그림책, 동화책입니다. 아, 예. 그림책을 통해 프로젝트나 언어지도, 아동문화, 특수화 상담까지.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예. 지금은 또 현장에서 어린이집에서 또 키움센터라든지 문화센터에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일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유치원 보조교사로 시작하셔서 지금은 문학 박사이자 동화 작가라고 활동하고 계신데 그 여정에서 어떤 동화를 쓰게 된 결정적인 혹시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그러셨구나. 현장에서 예. 아이들과 지내다가 보면은 예. 여러 가지가 느끼거든요. 예. 근데 그 아이들 특성이 좀 많이 달라요. 예. 어떤 아이들은 말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예. 이렇게 폭력으로 행사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폭력이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이 친구들을 때린다거나 꼬집는다거나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군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너무 행동이 과해서 가해서. 네, 뭐 어떤 과한 점이 책상에 혹시 있었나요? 부딪힌다거나 예. 아니면 어항을 깨뜨린다거나 어항이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예. 아, 이런 것들을 왜 했을까? 아이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전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계기가 되어서 예. 아이들과 그런 대화를 나눈 후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의 동화가 참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현장에서 직접 겪으신 일을 동화로. 감사합니다. 예. 그럼 작가님, 아까 황보 양선님의 낭송으로 들었던 동구야 생일 축하해 그 책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잠시 마음이 멈춰졌어요. 가족들이 모이기 어려운 요즘에 종을 치면 모두 모일 수 있는 시간. 바로 이런 시간이 가장 추억의 소중한 기억이 아닐까 합니다. 작가님께서는 가족의 작은 일상을 가장 잘 표현해 주시는 것 같은데 혹시 작가님의 가족의 일상이 모티브가 될 내용이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럼 좀 듣고 싶습니다. 네네네. 저는 항상 저녁을 가족과 함께 저녁을. 식사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좀 네. 자랐어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아버지가 일을 나가시더라도 예. 어머님이 일어나셔서 식사를 만들어서 예, 예. 먹고 항상 네. 아침은 예. 꼭 먹고 학교에 간다. 이렇게 일상을 시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결혼을 하고 나서도 꼭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실천하고 지금도 자녀하고는 예. 아침은 꼭 같이 먹는 것으로 이렇게 원칙을 정해놓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이 참 중요하고 그런 엄마의 마음이 가족들한테 반영이 돼야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보면 동구야 생일 축하의 책 내용에서 우리 가족은 아침을 맛있게 먹었다라는 그 문장이 저도 꼭 그렇게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작가님 벌써 실천하고 계신 거죠, 그럼? 네, 어렵지만 예. 네, 실천하고 있어요. 네. 그럼 저녁도 항상 같이? 아니요. 저녁은 각자? 저녁은 각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작가님 소개해 주시는 부분에서 작가님께서는 미술 심리와 색채 심리를 동화 작업에 접목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글과 색이 이루어지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저는 예. 색에는 감정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예. 그 색을 통해서 예. 감정을 드러내고 예. 자신을 표현한다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근데 말하자면 네. 빨간색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활발하고 네. 쾌활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예. 반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친구들이 활동적이면서도 다른 친구들을 해할 수 있는 상처를 줄 수 있는 것들도 아주 많이 있거든요. 상처. 네네, 상처. 그래서 반대 색깔을 잘 많이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빨강색의 반대는 파랑색이나 초록색인데 이 친구들은 활발하면서도 안정감을 추구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접목시켜서 아이들의 성격, 성격? 인물들의 성격을 좀 그렇게 해서 넣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아이가 말과 행동으로 예. 그림을 보면서 예. 파악할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실제로 심리를 이런 사용하고 심리를 글하고 캐릭터에다가 넣을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진짜 놀랐습니다. 저 감동 받았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작가님 혹시 네. 작가님이 특별하게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
있으신지 네, 그런 게 있죠. 어떤 색깔을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예. 예전에는 보라색을 굉장히 보라. 좋아했었어요. 저도 보라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은 네. 보라 색깔 좋아하면 안 돼. 네, 이런 얘기를 맞아요.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라색이 참 좋았거든요. 근데 예. 요즘에는 예. 초록색을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초록이요. 네, 제가 예. 좀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얻고 싶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림책을 통해서 마음을 아이들만이 아니라 제가 안정과 평안을 예. 얻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균형과 안정이 있다라는 것. 예. 네. 색은 예. 그 마음의 언어라는 것. 아.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예. 네, 제가 이렇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 색은 마음의 언어다. 네. 아, 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작가님, 오롯이 나 자신에게 작가님이 혹시 만약에 글을 쓴다면 혹시 어떤 글을 쓰고 싶은지, 혹시 작가님이 나중에 네. 나를 위한 어떤 자서전이라든지 네. 어린 시절을 모티브로 한 글을 쓴다면 어떤 게 쓰시고 싶은지 궁금해지네요. 네. 저에게 글을 쓴다는 것은 네. 특별한 이야기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예. 그냥 삶 속에서 느낀 감정, 예. 그런 경험을 이렇게 꺼내서 예. 그래서 의미 있게 담아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 예. 그래서 저에게 자서전이란 예. 무엇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 그때그때의 감정의 선택, 그리고 흔들렸던 그 순간까지도 솔직하게 기록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어쩌면 그 글을 통해 예. 누군가에게는 말하기보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그 예. 다독거리는 이야기를 예. 그런 이야기를 쓰게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의 작품의 따뜻한 이야기처럼 마음의 사랑을 듬뿍 담기게 해줄 장주훈의 연을 듣고 작가님과 이야기를 한번 다시 나누겠습니다. 시리게 푸르른 그대 고운 날개 내 맘 가까이 날아오지 않네 이슬된 서러움에 실어 나를 데려가줘 닿을 듯한 그대의 품으로 여리게 남은 듯 그대 고운 향기 내 맘 가까이 돌아오지 않네 그대의 내가 멀지 않아 나를 사랑해줘 기억 속에 나라면 영원한 그리움 나 차가운 눈물에 지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작품은 바람개비 학교입니다. 교장 선생님 별명이 분리 선생님인 학교에서 쓰레기 싸움으로 시작된 우정 이야기, 황보양성 낭송가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바람개비 학교. 야, 너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 여기가 쓰레기장이냐? 뭐야, 이 자식이? 내가 뭔데? 재석이는 두 손을 번쩍 들며 씩씩댔다. 내가 잘못했잖아. 이 자식이? 그 순간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희들 싸우고 있니? 왜 싸우고 있니?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를 째려봤다. 허허, 이유는 안 들어도 알겠구나. 표정만 봐도 알겠어. 하지만 싸움은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니란다. 알았지? 내일 오후 2시 교장실로 오렴. 교장 선생님은 사실 우리가 좀 무서워하는 선생님이다. 또 항상 쓰레기장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리쌤이라고 부른다. 예전에 어떤 아이들이 우유팩을 창문 밖으로 던졌다가 교장 선생님에게 걸려서 하루 종일 우유팩을 씻고 펴고 말려서 정리했다고 한다. 그때부터 아이들은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됐다. 그런데 다음날 교장실에서 선생님이 꺼낸 말은 우리를 혼내는 말이 아니었다. 너희 환경지킴이 해볼래? 분리수거, 재활용, 바람개비 만들기.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마법처럼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정도 함께 자라났다. 작가님, 바람개비 학교 작품 속에 나오는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과 소통을 잘해주시는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저희 학창 시절을 뒤돌아보면 교장 선생님은 조금 무서운 느낌이었는데 작가님도 학창 시절에 어떤 기억나는 그 교장 선생님에 대한 추억이라든지 또 아니면 글 속에서 나오는 그 교장 선생님의 어떤 모티브가 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참 궁금해지네요. 네, 있습니다. 네. 이 제 그림책에서 바람개비 학교에서는 예. 실제로 그 만난 교장 선생님이 항상 제가 볼 때 너무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아이들을 혼내기보다는 직접 놀아주고 그다음에 서로 함께 도서관에도 가고 함께 외출도 하고 그렇게 차 같은 것도 마시는 그냥 스스럼 없는 그런 교장 선생님을 보고 좀 반했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더 한 거는 뭐냐면 여름에 학교를 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바닥에서 풀을 뜯고 계시는 거예요. 풀을 뜯고 계시고 쓰레기장에 가서 분리수거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그거를 정리정돈하는 모습, 그거를 보고 제가 우리 바람개비 학교에 이런 이제 정리정돈하는 분리수거맨으로 이 교장 선생님을 모티브로 써야겠다라고 해서 네, 사용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럼 작가님께서 또 교사로서, 강의자로서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직접 책을 나누는 그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거의 뭐 교장 선생님과 비슷한 체험을 하고 계셨을 거고 또 그 경험이 참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은데 동화 속에서 그런 작가님의 그 경험은 어떻게 녹아들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실제로 아이들과 네. 함께 네. 했었던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바람개비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바람개비 농장과 바람개비 학교를 직접 봤어요. 보고 그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그 바람개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상 깊었거든요. 작은 그 바람에도 움직이는 바람처럼 우리 아이들의 그 작은 마음에도 행동에도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과 변화 그런 것을 담아서 바람개비 학교라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작가님, 그 바람개비 학교는 환경이라는 주제를 아이들 눈높이로 담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 주제가 선택이 됐나요? 아이들과 함께 한 경험을 그냥 가지고 왔어요. 경험. 그래서 네네.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먹다 남은 그 우유팩이라든지 요크루트병 이런 것들도 말끔히 씻어가지고 그걸 잘라서 정말 종이죽을 만들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유팩을 직접 잘라서 그 안에 네. 휴지나 네. 신문지를 꾸겨 넣어서 의자나 책상을 만들어서 실제로 소꿉놀이에 많이 사용했어요. 소꿉놀이요? 네, 굉장히 유행을 해서 아주 어린이집들마다 그렇게 많이 만들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환경운동에 네. 먼저 우선적으로 동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예. 그럼 작가님이 혹시 작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저에게 예. 작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 거대한 실천보다는 예. 일상에서의 그 꾸준한 생각들을 그냥 실천하는 것? 그런 인 것 같아요. 실천하는 거. 네. 행동을 그러면 항상 늘 생각하시고 행동을 꼭 하시나요? 항상 행동하고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고, 예. 그 아이들의 그런 마음을 만들고, 바라보고, 예. 또 글과 그림으로 예. 또 이렇게 표현해보고, 예. 이러는 것들이 저의 작가의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작가로 살아간다라는 게 어떤 이름이기보다는 예. 그냥 계속 쓰고, 느끼고, 표현하며 살아가는 예. 그 과정 자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가님 책 중에서 오늘도 사랑은 익어간다? 그 책이 너무 보고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 이야기를 잠깐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오늘도 사랑은 익어간다. 그거는 제 처음 감성 시집이거든요. 감성 시집인데. 그림책과 그러면 시집도 같이 네, 그림책도 건가요? 냈고, 네. 그다음에 감성 시집도 예. 냈고, 동화책은 동화도 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감성 시집에는 이전까지 제가 삶이 아이들과 함께한 삶으로 이어지다가 보니까 항상 포커스가 아이들이었어요. 예. 아이들이었고 저만의 감성이나 저만의 느낌 이런 저를 위로하는 일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뒤돌아보는 일들이 예.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책을 만들면서 예. 저를 조금 되돌아보고 저를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 더 갖게 된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계속 진행 중인 작가님의 글을 저도 항상 구독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예. 바람개비가 돌아갈 때마다 우정도 함께 자라나는 이야기. 바람개비 학교는 참 따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마음을 조금 더 경쾌하고 밝은 리듬으로 이어보기 위한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클 부블레의 콴도 콴도 콴도를 들어보겠습니다. Tell me when will you be mine? Tell me quando, quando, quando.
When will you say yes to me? When will you say yes to me? Tell me quando, quando, quando Tell me quando, quando, quando you mean happiness to me. you mean happiness to me. Oh my love, please tell me when. Every moment's a day. Every moment's a day. Every day seems a lifetime. Every day seems like a lifetime. Let me show you the way Let me show you the way to a joy beyond compare. I can't wait a moment more. Tell me quando, quando, quando. Tell me quando, quando, quando Just say it's me that you adore. and then darling tell me when. Every moment's a day. Every moment's a day. Every day seems a lifetime. Let me show you the way. Let me show you the way to a joy beyond compare. Ooh, yeah. I can't wait a moment more. I can't wait a moment more. Tell me quando, quando, quando. Say it's me that you adore. And then darling tell me when. Oh my darling tell me when. And then darling tell me when. Oh my darling tell me when. 오늘의 마지막 낭송입니다. 세 번째 작품은 만개산 특급 작전 축구 코치가 될 테야입니다. 축구를 사랑하던 소년 태아는 어느 날 그라운드 위에서 쓰러집니다. 아킬레스건 파열, 1년이라는 시간 앞에 서게 될 태아의 이야기. 황봉양선 낭송가님의 음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손흥민 박스 안쪽으로 헤더 멋진 선방. 만개산 특급 작전. 축구 코치가 될 테야. 슛! 골이! 병원 여기저기서 손뼉을 치고 환호하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시끄러워. 문 닫아줘. 태아야, 내가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 나오는 경기인데
안 볼 거니? 쉬고 싶어요. 태아는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진명초등학교와의 경기에서 그만 상대편 선수의 심한 태클에 넘어지고 말았다. 119를 타고 응급실로 옮겨서 급하게 수술을 받았다. 아킬레스건 파열. 의사 선생님은 최소 1년은 걸릴 거라고 했다. 태아는 처음에 상대편 선수 강제만 미워했다. 왜 그렇게 심하게 태클을 해? 내 꿈이 다 망가졌잖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독님이 매일 병원에 들러 이야기를 들어주고 강제가 미안하다며 직접 찾아왔을 때 태아의 마음속에 작은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미워하던 친구는 가장 친한 친구로, 끝까지 믿어주시는 감독님, 묵묵히 바라보시는 부모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조금 느리더라도 한 걸음씩 찔러줍니다. 언젠가 나는 코치가 될 거야. 시간을 봤습니다. 선수로 뛰지 못해도 이 그라운드 곁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손흥민. 전방으로 길게. 손흥민. 작가님, 축구 코치가 될 태아는 어떻게 탄생한 이야기인가요? 제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듣고 싶네요. 네. 네. 축구 코치가 될 때에는 그 현대 사회적인 그 모습이 그때가 박지성 선수의 평발, 박지성. 네네네. 예.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연습을 많이 해서 훌륭한 선수가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시기였어요. 예. 그때 제가 만났던 한 아이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시작해요. 네. 그래서 그 아이가 5학년이었거든요. 네. 축구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부상으로 인해서 축구를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바둑으로 네. 바둑 급수를 따서 다른 이제 제 2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네. 그 친구는 결국 그러니까 바둑으로 선택을 했고 네. 축구를 포기하고 그렇게 된 것이었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의 끈기, 결단, 어떻게 저런 아이가 그 아이가 저렇게 축구를 그냥 포기하고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훌륭한 선수들도 있으니까 축구를 계속 이어갈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글을 쓰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작가님, 어린 시절에 좌절 속에서도 꿈을 이어갈 수 있는 신념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힘이 될 것 같은데, 저도 어린 시절에 신념이 있긴 했었어요. 그렇지만 사실 실천을 하긴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작가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작가님의 어린 시절의 신념이 어떤 것이었는지 사실 조금 궁금해집니다. 혹시 신념이 있으셨죠? 네. 저의 어린 시절, 네. 생각해 보면 전 굉장히, 뭐든지 잘하는 아이, 우수한 아이가 아니라 조금 느리고 천천히 슬로우로 자랐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가족이 이제 5남매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일하고 언니 오빠들은 신경을 써도 저는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한글도 가장 늦게 띄었고 그러니까 뭘 잘해라, 공부해라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행복하신 거 아니었나요?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네. 네네네. 공부를 해라. 하지만 그런 얘기를 안 들었기 때문에 혹시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신 건 아니신지.
그렇게 되진 않았었던 것 같고, 예. 꿈을 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예. 대학을 가면서부터 나의 자아가 예. 이제 움틀움틀 꿈틀면서 자라났던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저에게 가장 잘 교육을 시켜준 것은 일기 쓰기예요. 제가 일기 쓰기를 엄청 잘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일기가 남아있고, 예. 그리고 저희 딸이 쓴 일기도 제가 모아두기도 했는데, 항상 그 일기 쓴 거를 길게, 스토리를 맞춰서 길게 쓰는 걸 잘했었어요. 짧게, 임팩트 있게 쓴 게 아니라 길게 늘려서 쓰는 걸 잘했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그것으로 상을 타고 그렇게 칭찬을 받던 기억들이 생각나네요. 혹시 그럼 일기를 쓰셨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잘 쓰신 거는 아닌가?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저는 또 그러게요. 제가 글을 잘 쓴다 이러기보다도 예.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표현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쓰고 예. 있습니다. 저도 오늘서부터 좀 일기를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작가님, 오늘 낭송가님의 낭송을 듣고 3편의 동화를 잘 들어봤는데, 혹시 이 동화 속에서 나오는 공통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 공통적인 것은 용기라고 생각해요. 용기. 네, 그 동식이가 마트에 들어갈 수 없는 강박관념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혼자서 마트에 들어간 용기, 또 재석이와 또 환경 지킴이를 통해서 환경 운동을 시작했던 것, 그리고 태아가 그라운드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그런 용기들, 그런 것들은 모두 거창한 용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한 발짝 내딛는 그런 용기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작은 용기를 먼저 볼 수 있는 어른이 되어주는 것. 그게 제가 동화 쓰는 이유입니다. 아,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작가님, 그럼 아이들에게 용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어른들은 아이들보다 용기를 낼 수 없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어떤 용기가 필요할지, 어른들은 어떤 용기가 더 필요할지, 작가님이 저한테 혹시 어떤 용기를 좀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뭐 줄 수 있다라기보다도 그냥 네. 저의 생각은 예. 저는 솔직해지는 용기라고 생각해요. 아, 솔직함. 네, 솔직함. 그러니까 괜찮지 않은데 괜찮아 하는 그 괜찮은 척하는 거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예.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 그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게 용기가 아닐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작은 선택을 바꾸는 용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숙해서 그냥 지나갔던 그런 행동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더 나은 선택을 해보는 그런 용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환경운동 같은 거예요. 작은 실천같이 보이지만 예. 작은 실천처럼 보이지만 예. 그게 나아가서 예. 나를 표현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라고 예. 생각합니다. 아, 네. 나를 돌아보는 용기와 솔직함. 사실 그 솔직함이 남한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거를 좀 저도 오늘 이후부터 실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가님은 그럼 독자들에게, 글을 좋아하는 독자님들에게 어떤 작가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독자들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작가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제가 쓴 책에서 용의 머리에서 꼬리까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가족과 함께 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느꼈던 가족의 소중함,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담았거든요. 네. 아이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가족의 의미를 다시 느끼고 또 어려움 속에서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마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읽는 아이들이 마음이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기억해 준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작가님의 많은 스토리를 세상에 알리고
바쁘신 삶을 살아오셨는데요. 또 혹시 작가님의 앞으로의 무궁무진한 계획도 저는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뭐 거창하게 말하기보다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네. 지금처럼 네.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계속 써나가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과 그 생활하다 보면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있죠. 그리고 아이들의 성장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관찰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예. 작가님의 그 풍성한 이야기를 어떤 청취자님들에게 또 남기고 싶은 그런 말씀이 또 있으실까요? 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쁘게 생활하다가 보면 정작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그런 시간을 놓치기 쉽거든요. 예. 그래서 동화는 아이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어른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다시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예. 따뜻한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잠시 시간을 내어서 내 한편의 동화를 읽어보면서 잊고 지냈던 마음이나 소중했던 기억들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발짝씩 내딛는 용기. 오늘 세 편의 이야기 속에 담긴 그 마음을 잠시 음악 속에 담아보겠습니다. 들으실 곡은 지나온 시간과 지금의 마음을 함께 떠올리게 하는 곡 The Fantastic의 Try to Remember를 들으시겠습니다.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life was slow and oh so mellow.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grass was green and grain was yellow.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you were a tender and callow fellow. Try to remember, and if you remember, then follow.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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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low. Try to remember when life was so tender that no one wept except the willow. Try to remember when life was so tender that dreams were kept beside your pillow. Try to remember when life was so tender that love was an ember about to billow. Try to remember, and if you remember, then follow.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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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low.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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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p in December, it's nice to remember, although you know the snow will follow. Deep in December, it's nice to remember without a hurt. The heart is hollow. Deep in December, it's nice to remember the fire of September that made us mellow. Deep in December, our hearts should remember and follow.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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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low. 작가님, 이제 작가님을 아쉽게도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벌써 돌아왔습니다. 봄의 느낌처럼 마음이 따뜻한 작가님에게
여름이란 계절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지네요. 네. 네. 여름은 저에게 잠시 숨을 고르면서 다시 채워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가고, 음. 또 자연도 보고, 음. 또 새로운 영감을 얻고 싶습니다. 네. 더운 여름이지만 네. 또 가벼운 운동 계속하고, 그리고 또 잠시 네. 바쁜 일상생활 멈추고 제 마음을 돌아보고 네. 다시 글을 쓸 수 있는 네. 에너지를 채우는 그런 여름으로 보내고 네. 싶습니다. 네. 푸르름이 짙어지는 계절에 작가님의 글이 또 탄생되기를 바랍니다. 작가님의 작품을 기대하면서 청취자님께 이제 진짜 마지막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아이들의 마음을 색과 이야기로 담아내는 작업을 계속 해나가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작은 선택과 작은 실천이 모여서 더 따뜻한 세상이 된다고 믿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색으로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소리에 모여드는 가족의 아침. 바람개비를 함께 돌리며 싹튼 우정. 그리고 그라운드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한 소년 태아의 이야기들이 마음에 촉촉히 스며듭니다. 김기선 작가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화는 저에게 아이들과 나누는 편지예요. 말로 다하지 못한 마음을 글로 전하는 것.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이 스스로를 소중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 말이 오늘 저는 마음속에 많이 남습니다. 따뜻한 편지 한 장으로 저도 누군가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용기가 필요한 분, 그리고 누군가의 첫걸음을 기다려주고 계신 분에게 편지를 한 장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따뜻한 여운을 조용히 감싸 안아주고 마르셀로 알바레스의 솔로 아모레를 들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출, 연홍식, 구성, 이영선, 낭독, 홍보양성. 저는 백상희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Resterà per sempre, sì, anche se ora vivi qui, di luci fragili e bugie, fantasie, stelle cadenti, sogni e storie di tradimenti che vivranno. Non pensare sia così per sempre. Tu vedrai le cose andare via, le cose andare via, e resterà una nostalgia, la marea dentro il tuo cuore, l'amore, il solo amore che vivrà.
se